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그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분이 올리셔서 저도 좀 요거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아파트 격리 8억 관리소장 상속인의 배상 판결이라고 난 건데요. 이게 한국아파트 신문이고요. 법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배상해라. 그리고 상속포기 격리 자녀는 책임을 안 진다라고 해 있고요. 그 서울 로원경찰서 요거는 이제 2020년 자료인데 요때 그 경리랑 소장님이랑 이게 2019년에 발생한 사건 횡령 사건이었죠. 요때 그 소장님이랑 격리분이랑 격리가 먼저 자살하고 그다음 소장님이 자살했나 이렇게 둘이 자살하신 사건이 있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리 직원이 9년간 101차례 총 8억 원을 횡령을 했대요. 근데 이제 범행이 발각되자 격리와 그 이후에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관리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원은 격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소장의 책임을 물어 상속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나온 판결이에요. 2022년 4월에 났더라고요. 근데 격리의 자녀들은 재산 상속을 포기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노원구 쪽에서 2019년에 난 사건이잖아요. 그때 여기에 위탁사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위탁사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거라는 얘기죠? 위탁 관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위탁 관리를 맺은 경우에는 위탁 관리가 관리 주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위탁 관리에 대한 얘기가 1도 나오지 않죠. 그렇다는 건 누가 관리 주체란 얘기죠? 관리소장님이 관리소장님이 관리 주체였다는 얘기죠. 위탁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치 관리였기 때문에 자치 관리라면 관리 주체가 소장님이세요. 관리소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소장의 책임을 물어서 상속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위탁사, 이게 이제 위탁사가 있는 경우 본인, 횡령한 본인, 그다음에 관리소장,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연관이 있다면 대표회장, 회의회장, 감사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회계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봤다면 회계사까지 책임을 지도록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근데 요 격리분이 제가 보니까 이 뒤에 쪽에 나오는데 격리분이 그 뭐죠? 저기 잔액증명서까지 위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 이 이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격리 직원하고의 자녀하고 관리사무소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격리부는 2011년부터 2019년 말까지 이제 100일차례에 걸쳐 총 8억 7,700여만 원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인출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써야 된다라는 걸로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송금한 거죠. 송금. 어쨌든 여러분 장충 항목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송금해야 되는데 그 업체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님이 시공업체 공사비 지급 왜 안 됐나 계좌 잔고 확인하라 그랬더니 미안하다라고 해서 격리 직원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를 알게 된 입대위 회장은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소장 B씨와 서무주임 C씨, 서무주임까지 했네요. 그죠? 서무주임 C씨를 전 입대위 회장 등은, 그리고 그러니까 관리소장
서무주임, 전 입대위 회장,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방조로 고소를 했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2020년 12월경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며칠 뒤에 관리소장님도 뒤를 이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망이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CC, 우리 서무님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죄가 특별히 없다라고 판명이 난 거겠죠. 입대위는 A씨의 횡령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신용보증보험 2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아마 이게 이제 전액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 한도가 있으셨나 보죠. 그죠? 그리고 모 협회로부터 공제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8억 한 뭐 9천 중에서 2억 8천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받은 거죠. 나머지 돈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이 아파트도 자기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A씨의 상속인인 두 자녀에게 나머지 횡령 피해액의 절반인 2억 9,800만 원씩, 아이고, 2억 9,800만 원씩이니까 5억 9,600만 원이네요. 그리고 A씨의 지휘 감독해야 할 주의를 위반한 우리 소장님께도 그 나머지 금액들을 요구한 거죠. 그죠? 5억 8천 정도를 요구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A씨라는 이 격리분 내의 그 가족, 그 자녀분들은 재산 상속을 포기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를 했기 때문에 상속 포기의 소급표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은 그러면 거의 한 명이 3억씩의 빚을 짓고, 만약 이걸 안 하면 3억씩의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리소장님에 대해서는 9년이나 함께 일을 했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못할 짓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9년이나 같이 했으면 거의 뭐 사실 과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9년이나 같이 일하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그 욕심 때문에, 본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횡령을 해가지고 관리소장님까지 이렇게 목숨을 끊게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은 실질적으로 이 자녀분들한테까지, 본인 자녀 말고 이제 우리 소장님 뭐 본인 자녀들에게도 정말 치욕스러운 빚을 남겨주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지만 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있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는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이제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걸 받았대요. 이 소장님 내에는 식구들은. 그래서 상속 한정 승인을 받아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소장님은 뭐 왜냐하면 조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재판부는 B씨가, 이 관리소장님이 예금 잔고와 관계 장부를 대조하고 수납된 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됐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횡령을 방지할 수 있었다. 주의 의무 위반은 A씨의 횡령을 방조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정말 너무,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CC 서무주임하고 전 회장님 두 명에게는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서무주임 CC는 행정 업무 보조만 했으니까 A씨의 횡령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전 회장들도 결산보고서에 위변조된 예금잔액 증명서를 첨부한 탓에 횡령 사실을 알아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장부와 대조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누가 책임이 있죠? 관리소장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도 있어요. 사실은 감사도. 이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으나 횡령에 문제가 된 점이 없다는 점들을 들어서 전 회장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회계 감사도 받았고, 근데 이분이 횡령을 굉장히 잘
이렇게 포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긴 뭐 잔액 증명서를 위조했을 정도면 뭐 굉장히 잘 하셨겠죠. 어, 여러분들 제가 요즘 뭐 여러분 힘든 이렇게 횡령 건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관리소장님들이 굉장히 알고 계시지만 책임이 굉장히 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무도 많고 책임도 많고 별로 권한을 많이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중복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그 자치관리 소임들이 자치관리 소장님들이 어, 더 잘하셔야 되거든요. 왜냐? 본인이 뭐라고요?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 주체예요.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위탁사인 경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리 주체인 위탁사가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관리 주체죠? 관리소장님이 주체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님이 거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관리소장님들이 그러신 분들이 있대요. 우리가 횡령만 안 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들. 배임행위 있어요. 즉, 1억 5천, 원래 부가를 1억 정도 안 하신 그런 단지가 있었어요. 경리분이 일을 잘 못하시고 뭐가 문제가 막 있고 이래서 이거를 1억 정도를 한 3년 정도 거부터 해서 거의 한 7, 8천 정도를 부과를 못 하시거나 뭐 문제가 있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 거 부과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다행히 위탁사니까 위탁사의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만약에 자치관리면 소장님께 책임이 가겠죠. 그리고 횡령이 안 들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큰 도둑이 되면 안 들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큰 도둑이 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큰 도둑은 아니잖아요. 사실 8억도 근데 뭐 제 평생에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이긴 하지만 이 8억 때문에 그 귀한 목숨을 잃은, 그리고 타인의 목숨까지도 정말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신 그런 그 경리분은 분명 뭐 사정이 있었겠죠. 뭐 저도 생각해요.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자녀분들에게 이게 무슨 정말 고통이며 본인 스스로에게도 무슨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리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제 판도라 유튜브 보시는 분들 모두 다 그런 일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요 사건을 보니까요, 제가 또 마음이 굉장히 정말 안 좋더라고요. 자식들한테까지 이렇게 사건이 가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빚을 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남의 돈 가지고 내가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소장님들도 이분은 정말 본인이 횡령도 안 했는데 왜냐면 여기서 횡령을 했다 그러면은 횡령을 했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텐데 횡령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너가 안 받기 때문에 너가 책임이야 라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경리가 횡령을 하고 싶어도 소장이 단속을 잘하면 횡령하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서로 소장이 혹시라도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면 경리가 그거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소장이 막아야 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무겁네요. 여러분. 예, 그냥 단순히 방임했다는 게 4억 정도의 책임값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치관리소장님들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